안녕하세요. 오늘은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의 신작 돈의 속성 가운데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내용인데요. 돈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스노우 폭스와 카이로스가 주관했었던 돈의 속성 강연은 유튜브에 무려 11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고 책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 때는 내 돈을 쓸 때는 친구의 저녁 자리에서 내가 돈을 낼 때는 사이다 하나 더 주문하는 거, 술 한 병 더 주문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친구가 저녁 산다고 그럴 때는 고기 2판 시키고 뭐 소주 시키고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의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물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세금으로 어떻게 마련한 뭐 시설물, 형태, 서비스 이런 것조차도 이게 공공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사업가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의 자기 지분만큼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적인 재산과 사적으로 회사 일을 쓸 때와 공적으로 쓸 때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불과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장이긴 해도 이 전체를 자기 재산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나무라는데 보통 우리들도 흔히 일상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꼭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예전부터 코스트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진 쇼핑카트를 일부러 끌고 들어갈 때가 있다. 내가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 해마다 100여 개가 넘는 쇼핑카트가 사라지거나 파손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도 쇼핑카트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주차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가버리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 일로 매년 2만 달러 이상 손해가 났던 기억 때문에 내가 고객으로 장을 보러 가도 쇼핑카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을 사용할 때는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된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다. 무겁게는 국가에 세금이 들어간 기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도 있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 돈은 모두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척도다.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이라도 이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 도로, 안내판, 행사, 의료 서비스 등에는 내 돈도 일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친구와 번갈아가며 사는 밥값은 내가 낼 때만 내 돈이 아니라 상대가 낼 때도 내 돈이 포함된 것이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도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 나는 100% 나의 지분으로 돼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 회사의 매장에 가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다.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개별 매장의 매니저는 이익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기에 내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건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 1원이라도 남의 돈이다. 또한 세금 납부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 그 국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 내 농장 안에 길을 만들고 개울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도 수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니 1시간 이상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데 한 푼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내놓은 세금과 내가 낼 세금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이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내 사위도 금쪽인 걸 알아야 한다. 나는 여전히 코스트코 주차장에 세워진 쇼핑카트를 보면 꼭 끌고 들어간다. 쇼핑카트를 모으러 주차장을 뛰어다닐 직원의 일감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다. 이제는 우리 회사가 코스트코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 사업체가 되었다. 내 아들과 그 집 딸이 결혼하듯 내 돈과 코스트코 돈이 결혼을 한 셈이기도 하다. 나는 코스트코 주식을 일부 가진 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트바퀴의 한쪽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챙긴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어떠셨나요? 김승호 회장님은 신작 돈의 속성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책에는 김승호 회장님이 가난한 이민자에서 4천억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돈에 대한 통찰력과 철학이 잘 담겨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모두 부자 되세요. 지금까지 카이로스였습니다.